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DWG 파일 마스터캠 머신센터 실무 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도면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밀링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 17번 왼쪽에 보시는 17번에 대한 도면을 이미 CAD로 완성했고요. 그래서 여기 CAD로 완성한 이 DWG 파일을 바탕으로 마스터캠에서 불러와서 캠 프로그래밍 할 거고요. 그래서 작업 순서는 마스터캠에서 툴패스, NC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하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및 모의 가공 검증하고 그 다음에 NC 데이터 확인해서 수정 편집 작업까지 할 거고요. 공정은 표면 정삭 가공, 센터 드릴 가공, 드릴 가공, 윤곽 정삭 가공, 포켓 정삭 가공 이런 식으로 5가지 공정으로 진행할 거고 사용할 공구는 페이스 커터 6번, 센터 드릴 2번, 드릴 3번, 평행 드릴 1번 각각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공개 도면 17번에 해당할 여기 DWG 파일은 영상 하단에 설명 부분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면만 받아서는 여기 윤곽의 깊이, 포켓의 깊이, 그 다음에 구멍이 관통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소재 두께는 확인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 요 도면, 공개 도면 여기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윤곽 쪽은 7mm 깊이고요. 포켓은 5고 총 소재 두께는 23입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요 도면을 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캠 작업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캠 켜고요. 왼쪽에 밀링 확인하고요. 자, 파일 열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AD 파일, 오토캐드로 바꿔놓으면 해당하는 CAD 파일이 보이죠? 예제, 좀 굵은 선으로 보입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파일이 들어왔을 거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동 배열하시면 파일 있는 쪽으로 갑니다. 됐죠? 가공 원점이 여기인데 지금 원점으로 가 있지 않죠? 그러면 원점으로 보낼 거니까 우선 작업은 상단에 보시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했을 거예요. 아이콘 클릭하고 가공 원점은 저는 왼쪽 모서리 여기 찍겠습니다. 클릭 보냈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동 배열로 화면을 이렇게 당겨 놓고요. 여기가 원점이죠. 공작물 좌표계. 그러니까 x 0점, y 0점, z 0점. 자, 이 부분을 우리 3D로 약간 등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놓고 쓰겠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소재 그러니까 Z 0점. 그러면 여기 위쪽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 바닥 쪽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 도면상에서 요 윤곽, 즉 위쪽 부분 가공할 때는 마이너스 7이겠죠. 7mm니까 여기가 제로니까요. 그리고 포켓 안쪽은 마이너스 5겠죠. 여기가 제로니까요. 자, 그런 개념으로 받고 다시 자, 요 도면을 평면으로 놓을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놓으시면 평면 옵니다. 제가 공정은 이렇게 짠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면을 정삭 가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차 공정을. 그럼 여기 표면 이쪽 윗면에다가 1mm의 소재 여유를 조금 줄 거예요. 소재 두께는 23T니까 저는 토탈로는 24T짜리 소재 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넣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1T를 페이스 커터로 날리는 걸 봐야 되니까요. 왼쪽에 보시면 속성 보이시죠? 그룹 밑에 속성 플러스 여시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왼쪽 마우스. 자,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가로 세로 사이즈는 또 여기 도면 보시면 사실 69에 70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거 넣기 전에요. 여기서 치수를 한번 뽑아보고 한번 가시죠. 네, 됐죠? 그러면 상단에 보면 여기 스마트 치수라고 하는 요 전구 모양 보이십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해서 69, 이 선을 클릭해서 70 일단 확인했고요. 가로 즉 X방향으로 69, Y는 70입니다. 두께는 24T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왼쪽에 공작물 설정 들어가서 X는 69 엔터, Y는 70 엔터, 소재 두께는 24T라고 할 거예요. 1T를 이제 표면 가공 1T 여유 준 값이죠. 그리고 원점은 여기 모서리 줘야겠죠. 우리가 여기로 잡았으니까요. 그래놓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여기 재료 원점 뷰 좌표에서 여기다가 1mm를 가공할 부분이니까 이걸 1이라고 여기 하나 넣어주시면 넣어주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1 줬습니다. 확인 누르면 자, 여기서는 티가 안 나는데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림 스케치가 가져온 요 도면은 여기 있지만 1mm를 위로 뺐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4T라는 소리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3T예요. 됐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페이스 커터로 날리는 거를 시뮬레이션으로도 보기 위해서 1mm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Z가 1이었던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도 오셔고요. 자, 페이스 커트로 여기 면 날리겠습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고 표면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표면 가공 들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표면에 해당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소재 표면은 요 바깥 테두리죠. 그러니까 요 테두리 선 중에 아무거나 한 개 클릭하면 이렇게 박스를 잡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왼쪽에 가서 공구로 가고요. 공구에 페이스 커터가 없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공구 생성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스 밀이라고 보이시죠? 페이스 밀. 혹은 이거 플레인 커터라고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 밀 클릭해 놓으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공구 번호는 저는 이거 페이스 밀은 6번 하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요 데이터들 모두 다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이거 참고하세요. 100파이짜리 6달 쓸 겁니다. 자, 100파이니까 이 지름을 저는 100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00이 지금 소재가 가로 세로 69에 70이니까 100이면 이걸 한 방에 다 가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스터캠에서는 원패스라는 말을 쓰는데 원패스로 가공할 겁니다. 그래서 요 소재 여기 공구 커터의 지름은 최종은 100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100 날 위쪽 부분 11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100이고 여기까지는 110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약간 비주얼상에 요거 좀 이상하죠? 여기는 이게 척이 물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단 지름 여기를 한 40 정도로 하면 약간 요게 좀 이제 현실적이죠?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전 이거 6번 할 거고요. 나일수는 6개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피드값은 이제 제 기준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700 줄게요. F70, F70, S7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요. 공구가 하나 생겼을 거고, 요게 뜨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에러 창이 아니고 알림 창이에요. 근데 이 공구를 생성할 때마다 이 알림 창 보는 건 좋은데 그닥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체크를 켜고 끄면 이제 두 번째 공구 만들 때부터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닫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제가 아까 가공을 원패스, 즉 한 방에 깎겠다 그랬죠. 지금 얘는 이 한 면을 100파이짜리 공구가 70 표면을 몇 번 가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한 번에 갈 거니까 원패스 방식, 이 방식으로 쓸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바닥에 가공 여유는 주면 안 되겠죠? 아까 제가 가공할 때 여기는 페이스 표면을 그냥 정삭 가공한다 그랬으니까 여유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라고 주시면 돼요. 혹시나 들어가 있다면요, 값이. 그 다음에 깊이 가공 들어가서 깊이를 나눠서 가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크를 빼주시고요. 자, 링크 파라메타 가셔서 안전 높이 줄 거고요. 그리고 모든 값은 다 절대값 기준으로 가공할 겁니다. 이해되셨고, 그대로 쓰고, 가공 깊이는 주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주면 1mm보다 더 내려 깎으니까 1t를 깎는 게 아니라 여기 주는 값만큼을 더 더해서 더 증가하게 깎겠죠. 우리 표제 상면만 날릴 거거든요. 그리고 제로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삭료 들어오셔서 플로드 온 해주셔야지 M08이 뜨고요. 이상 꼭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여기서 입체해 놓으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공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공 경로로 놓고요.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현되긴 하는데 이렇게 봐서도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저 같은 경우는 정면을 놓고요. 그러면 요 공구가 요 표면을 지나가 여기 딱 붙어서 가야지 이 소재 상면 1mm를 날리는 거죠. 정삭으로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면 놓고 가공 경로 놓고 얘를 여기서 이제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짝 세울게요. 공구가 여기 표면을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스 커터, 페이스 밀이 1mm를 정삭 가공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남은 t는 얼마입니까? 23t죠. 토탈은 24t였으니까 1t를 날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공정 하나 끝냈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오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은 여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요 사이즈도 물론 도면 보면 8파인데요.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살짝 찍어서 당겨오면 8파인 게 확인됐습니다. 되셨죠? 8파이. 그러면 여기 8파이에 해당하는 구멍을 뚫으려면 저는 센터 드릴 먼저 찌르고 드릴 찌를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 찌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대밀 정삭, 포켓 정삭 방식으로 가공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센터에 찍을 건데요. 자, 상단에 가면요.
ESC 누르고요. 상단에 가면요. 가공 경로 안에 드릴 가공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센터 드릴, 리머, 탭 가공 다 들었습니다. 됐죠? 클릭하시고 저는 이 구멍에 센터를 찍을 건데요. 이 센터가 이렇게 잘 찍히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어정쩡하죠? 여기 센터, 정센터에 안 찍히죠? 그래서 기본값은 여기 점을 찍는 게 기본값인데요. 여기 잘 센터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저는 도형 요소 방식으로 해서 원 자체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해서 센터를 잡아요. 그래서 요거 아니고 요거 클릭해서 센터를 찍는 게 아니라 원을 클릭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의 센터를 요 방식으로 잡는 거예요. 도형 요소의 센터는 도형만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센터는 여기를 잡아줍니다. 도형의 센터를 잡아주는 방식. 도형 요소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서 공구 없죠?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 누르시고 센터 드릴은 홀 작업 안에 보시면 센터 드릴 공구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다음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는 특별한 거 없고 여기 드릴짐 여기가 저는 약 3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번호는 2번 주시면 길일 지름 보정이 다 전부 다 바뀌어요. 장보정, 경보정이 바뀌죠. 사실 뭐 지름 보정은 의미 없지만 이게 길이 보정, 요 H 값이 2로 바뀌죠. 요 숫자를 바꿈에 따라서 얘들도 따라옵니다. 자, 어쨌든 저는 T02를 센터 드릴 쓸 거니까 2 엔터 쳐주시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드릴 공구, 즉 아까는 페이스 커터는 Z로 내려와서 XY로 가는 거니까 XZ도 가공하고 XY도 가공하는 거죠. 근데 드릴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하죠. 맞죠? 그래서 드릴은 피드 값을 한 군데만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주고 여기는 주지 않습니다. F100, S1000 이 뜻이에요. 드릴 쪽은 이렇게만 주시면 설정해 주시면 돼요.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가 2번 만들어졌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드릴 카운터보 요게 G81, 82인데요. 센터 드릴은 81로 그냥 살짝 찌르고 바로 찔러서 바로 드는 공구죠. 81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두고요. 근데 요게 81, 2가 같이 있는 이유는 정지 시간이라고 해서 여기를 숫자를 주면 82로 G코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제로로 돼 있으니까 81로 G코드가 뜨게 됩니다. 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오셔서 안전 높이, 그 다음에 저는 다 절대값 방식 쓴다 그랬고 가공 깊이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mm 정도로 살짝만 흠집만 낼 거예요. 센터 드릴이 들어가는 입구만 만들면 되니까요. 나머지 필요 없고 절상으로 들어오셔서 플로우드 온 해주시면 M08이 마찬가지 뜨겠죠. 확인 눌러주고 그럼 여기 찔렀을 텐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정면 보시면 살짝 찌른 깊이가 보여요. 즉 여기 표면에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mm만큼 공구 끝을 보냈다는 소리예요. Z-2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평면 오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센터 구멍 자리에 드릴 찌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단 가면 가공 경로에 드릴 가공, 이제 8파일짜리 드릴 찌를 건데요. 얘를 요소로 클릭해서 요거 선택을 해도 되겠지만 이미 이걸 하나 찔러놨죠. 드릴로. 그래서 이미 있는 거를 이 직전에 했던 작업, 즉 그 구멍 하나 도용요소로 잡았던 걸 한 번 더 써먹으려면요. 최종점을 눌러주시면 이 직전에 센터로 잡은 그 지점을 한 번 더 써먹어요. 한번 이거 클릭해놓고 한 개가 잡혔죠. 자동으로. 왜 이 직전에 센터 드릴로 작업을 했으니까요. 하나가 잡혔고 확인 눌러주시고 들어오면 여기에 한 개라고 떠 있으면 정상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한 개가 아니라 그 점에 그 호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의미예요. 공구 들어가셔서 드릴 업적 3번 공구 쓰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에 새 공구 생성 누르시고요. 드릴은 첫 번째 거죠. 홀 작업에 클릭해놓고 다음 눌러주고 드릴은 3번 공구 쓸 거고요. 지름은 8파이였어요. 8 드릴이었죠. 지름을 8로 바꾸고요. 엔터 치고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 번호는 3번 주면 다 3번 따라옵니다. 자, 드릴도 마찬가지 한 방향만 피드 값 주면 돼요. F90 나머지는 0, 0, S900 주겠습니다. 되셨죠? 끝내기 누르시고 그러면 3번 드릴 만들어졌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시고 드릴은 팩 드릴 그 다음에 팩 칩 브레이크 방식이 있는데요. 얘는 G83 얘는 G73 요거 차이점은 요거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어떤 의미를 보여줄 거예요. 칩 브레이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좀 덜 드는 거 그러니까 칩 브레이크는 좀 고속이고요. 팩들이는 이제 일단은 많이 들어요. 소재 밖으로 계속 뻗어 나옵니다. 장단점은 있겠죠. 칩이 계속 쌓이지 않겠죠. 칩이 이 구멍에 쌓이지 않겠죠. 계속 위로 올리니까. 근데 고속 칩 브레이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칩이 계속 여기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박판, 후판인데요. 박판은 얇은 판이죠. 얇은 판은 칩 브레이크 방식.
그 다음에 좀 후판, 두꺼운 판은 팩드릴 방식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자, 그 기준은 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팩드릴 83으로 G코드 나오게 할 거고, 여기 팩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한번 찔렀을 때의 저립값, 그걸 Q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3 주겠습니다. 그럼 이 뜻이에요. 여기 얘가 소재 공구가 마이너스 3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마이너스 6 갔다가 또 들고 마이너스 9. 그러면 3매씩 점점 늘어나면서 구멍을 점점 깊이 있게 파서 언젠가는 관통시키겠죠. 그런 의미에서 Q값이에요. 저립값, Q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링크 파라메터 들어오셔서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는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센터 드릴에서 이걸 한번 이전에 설정을 한번 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백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이대로 쓰면 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공 깊이죠. 자, 아까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가 23이었어요. 그럼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23으로 해주면 관통은 되지 않습니다. 네, 공구 끝이 23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날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5mm를 더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28 정도로 더 내려주셔야지 완전히 관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더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쓰는데, 여기는 소재 두께만 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쓰는 게 있어요. 날끝 보정이라는 걸 이걸 켜주면 8파이에 118도에 해당한 요 깊이값 있죠. 요거를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얘를 키면 요 값이 더 추가돼서 링크가 더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3에서 요 값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관통하게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요것만 단순하게 켜도 관통되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5를 더 줘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소재 두께 주고 날급 보정을 쓰자면 얘를 켜기만 하면 관통이 되게끔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구를 Z 방향으로 더 내립니다. 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셔서 온 돼 있죠. 왜? 센터 드릴에서 이미 한번 쓰고 왔기 때문에. 이해되셨고요.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 보시면 공구가 이만큼 더 삐져나왔죠. 예, 그럼 관통이 된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오시고요. 자, 윤곽에 해당하는 정삭 방식으로 가공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윤곽으로 그냥 윤곽으로 공구를 여기 정치수로 그냥 가공해버리고요. 포켓 여기 넣어서도 정치수로 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번호는 1번이고 10파이짜리 2날 쓰겠습니다. 됐죠? 자, 포켓부터 윤곽부터 가공하시죠. 자, 상단 가면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있고요. 자, 윤곽은 여기 원점에 좀 가까운 부분 쓸 건데요. 요 하나 마디 밑에 부분을 클릭하면 공구가 이렇게 돈다는 소리예요. 요 방향이 하향 절삭의 G41 방식 좌보정 방식이죠. 맞죠? 예. 확인 누르고, 자, 공구 들어가서 공구 없죠? 1번 공구가 없죠? 이게 공구 번호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눌러주시고 엔드밀 클릭해 놓고 다음 눌러서, 지름은 10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공구 번호 1번 그대로 쓸게요. 날개 쓰면 제가 2날 쓴다 그랬으니까 바꾸고, 여기 숫자는 120에 120. 엔드밀도 Z 방향으로 가공하면서 XY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 다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이송 속도는 XY 쪽에 해당하는 가공 절삭 속도고, 여기 Z가 말 그대로 Z로 내려오면서 가공할 때의 절삭 속도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해줬고, 여기는 의미 없습니다. 제로. 그리고 여기 주축은 S1200이라는 소리예요. F120, S1200 그 뜻입니다. 이상 없고, 됐죠? 자, 끝내기 50 하나 만들어졌죠? 왼쪽에 절삭 파라메터 들어오셔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G41이 안 나옵니다. 좌보정이 안 나오고요. 컨트롤 방식을 쓰게 되면 좌보정이 나옵니다. G41이 나오고 D값, 즉 공구 보정값을 불러오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그냥 컴퓨터 방식으로 해서 이 10파이의 반경에 해당하는 5가 포함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장비에 굳이 그 D값을 안 넣어도 여기 캠에서 자동으로 그 D값이 해결되게끔 넣어서 그냥 이제 G코드가 뽑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유는 주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정삭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는 공구를 이제 황삭 공구, 정삭 공구 할 텐데, 지금은 이 공구로 정삭 스타일로 그냥 정치수 깎아버릴 거니까 여유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정치수 깎겠습니다. 자, 깊이 가공. 자, 깊이 가공이 필요할까요? 자, 도면을 보면 우리가 10의 2날이죠. 깊이가, 윤곽 깊이가 7이네요. 자, 그러면 계산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론상으로 제가 설명을 한 적은, 이 다른 강의에서 설명한 적은 있었는데, 10파이에 2날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나누면 5가 되죠. 5가 최대 절입 깊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대 절입 깊이. 근데 지금 그 5를 7이니까 한 방에 넣어서 가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3.5씩 3.5씩 두 번 나눠 가공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캠에서 나눠서 가공할 거니까 깊이 방향으로 나눠서 가공하고 싶을 땐 얘를 켜고요. 예, 얘를 켜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7이니까 7을 두 번 나눌 거니까 7 나누기 2 엔터 치시면 예, 이렇게 3.5씩 가공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숫자를.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공구 유지를 켜주면 공구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안전 높이로 들었다 내려오는 그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공구가 한번 돌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Z방향 더 내려가서 한 번 더 가공합니다. 이걸 끄고 켜고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켜놓고 쓰면 안전 높이로 드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예. 자, 리드인, 리드아웃 그대로 놓고요. 관통하지 않을 거고 측면도 일단 놓고 한번 볼 거고요. 링크 파라메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켜고 다 절대값 방식으로 한다 그랬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 주셔야지 가공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7, 즉 7 깊이를 3.5씩 가공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오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돌 거고요. 자, 그럼 요거 가공 경로로 살짝 봐야 되겠죠.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돌아요. 지금 요게 색깔이 좀 안 보이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공구 경로가 지나갔을 때 색깔이 여기 배경색하고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바꿀게요. 상단에 가서 환경 설정 들어가면요. 여기 색상이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 스크롤바 살짝 내려보면 배경색살 시작과 종료라는 말 나오죠. 여기 배경색살 시작 쪽에 색깔 조금 진한 거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도 색깔 조금 진한 거 쓸게요.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배경 색깔이 이렇게 조금 어둡게 나오죠. 이렇게 두고 한번 볼게요. 열어놓고 가공 경로 눌러서 플레이 해보시면 네, 약간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을 보면 두 번 나눠서 가공했는 거는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두 번 나눠서 잠깐만요. 백하고 플레이하면 이거 지금 3개로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3.5로 기준했지만 요 위에 우리가 1mm 준 게 있었죠. 요거를 얘도 합산하는 바람에 이게 8로 인식했을 거예요. 깊이는 7은 맞는데 얘를 그래서 요거는 나눌 때 이렇게 보다는 다시 들어오셔서 요거 좀 수정할 건데요. 조건 누르셔서 들어오셔서요. 깊이를 요거를 4로 바꿀게요. 자, 이게 뜻이 4로 바꿔주고 할게요. 4로 바꿔주고 다시 수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요거 기준으로 요거 4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3, 여기가 4 가공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공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최종은 마이너스 7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자, 그거 좀 바꿔줬고 다시 평면 놓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깊이는 이제 이해됐는데 측면 쪽이 여기가 미삭됐죠.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공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만 따로 가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뱅글뱅글 도는 방식으로 아주 쉬운 방식으로 하자면 측면 가공 쪽을 다시 켜서 이거를 숫자를 2로 바꿔주면 2번 돌겠다는 뜻이고 마찬가지 한 번 돌 때마다 공구 드는 현상을 막아주고요. 확인 눌러주고 업데이트는 위에 네 번째 거 재생성 눌러주시면 뱅글뱅글 2바퀴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눌러주시고 플레이 해주시면 좀 떨어져서 한번 붙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깎는 현상은 해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돈 거는 사실은 조금의 시간적인 로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 마스터캠의 기본 기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측면 가공을 좀 켜는 방법, 끄는 방법,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측면 가공도 끝났죠? 예, 됐고요. 포켓 하나 남았는데요. 포켓의 깊이는 도면을 봤더니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0파이의 두 날이니까 한 방에 5mm 들어갈 수 있죠? 예, 됩니다. 한 번에 가공할 겁니다. 자, 상단에 가면 가공 경로 안에 포켓 가공 있죠? 눌러주시고 자, 포켓에 해당하는 요 라인들입니까? 요 라인들 중에 아무거나 한 개 클릭해 주고요.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공구는 1번 공구 그대로 쓸 거니까 클릭해 놓고 절삭 파라메타는 하향 그래야지 좌보죠? 네, 하향 절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유는 안 줄 거죠? 정삭 스타일로 정치수로 깎는다 그랬으니까 제로 주고 엔터 치고 황삭 말은 황삭이지만 실제로 황삭으로 깎는 게 아니라 여유 안 주고 깎는 거겠죠?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오버랩 방식을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점점 중간에서 가공하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가공. 요게 이제 좀 중복 가공이 조금 덜한 거고요. 얘들 이런 방식들 다 있습니다만 좀 중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는 오버랩 방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조금 중복이 덜한 편이에요. 이건 중복이 좀 많겠죠?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요. 자,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은 저는 스트레이트로 내려갈 거라 해서 안항하시면요 공구가 Z방향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정삭을 안 할 거라서 황삭이지만 정삭 스타일이니까 이건 다른 의미의 정삭이라서 이거 체크를 뺄 거예요 저는.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 나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켜고 가공 깊이는 -5 주십니다. 이해됐고, 자, 철삭유는 들어가서 요거 제로죠? 온이죠? 확인 눌러주고.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 공구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렇게 내려가요. 살짝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공구가 Z방향 내려가면 여기가 맨 땅인데, 그죠? 저항을 좀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공구 중심을 여기로 밀어 넣어주면 어떨까요? 원의 센터. 여기는 이미 뚫린 구멍일 테니까. 확인 눌러주고. 자, 도형 1체인 부분 들어가세요. 왼쪽 마우스. 지금 1체인이 요거 걸린 건데요. 여기로 들어가라고 한 번 더 체인을 잡아주면 되죠. 요 센터를. 그러려면 여기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빈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체인 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점으로 바꿔놓고 왼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요 십자를 여기 센터 쪽 얼추 비슷하게 클릭하고요. 넣고 확인 눌러주면 점 체인이 생기죠. 근데 이걸 읽고 이걸 읽으면 의미 없죠. 요거 먼저 읽고 요거 읽어야 되니까 왼쪽 마우스로 점 체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 뭔가 바뀌었죠. 업데이트 하라는 소리죠. 상단에 가면 네 번째 재생성 클릭 해주시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다시 가공 경로 눌러서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시면 속도 조금 줄일게요.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서 가공하고 평면도 눌러보면 이렇게 타고 가공하겠죠? 정치수로 되셨죠? 깊이 보려면 정면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면 깊이를 5mm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확인 누르고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윤곽은 7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m인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오시면 이제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 요거 맨 앞에 거 요거 켜면요 요 체크가 다 켜져요. 다 켜놓고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가공 경로 누르면 요거밖에 볼 수가 없어서 요걸 다 켰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선택된 작업 경로 요걸 눌러주셔야지 체크된 거를 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센터 드릴 찌르고 페이스 커터 가고 센터 드릴 찌르고 윤곽 돌고 그래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돌았고 그 다음에 포켓도 돌았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죠? 확인 누르고 페이스 커터가 지나가는 바람에 색깔이 이제 똑같아가지고 입혀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켜놓은 김에 우리가 여기 처음에 할 때 공구 설정을 했잖아요. 사실 공구 설정한 건 이거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이 목적이 따로 있어요. 모의 가공하기 위해서 이 공작물을 설정한 겁니다. 이걸 켜주시면 이제 3D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약간 연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됐죠?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려서 시뮬레이터가 되고요. 최대한 활 키우고. 자, 그래 놓고 이걸 화면은요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 나눌 겁니다. 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열에서 2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평면, 하나는 여기 정면 볼게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속도 조금 줄여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하시면 페이스 커터 지나간 거 보이고 센터 드릴 찔렀고 이렇게 윤곽이 바깥에서 한번 돌고 붙어서 한번 돌고 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깊이 더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깊이가 -7입니다. 소재 상단 1mm 때문에 제가 4로 나눴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포켓을 가공을 이렇게 할 건데 살짝 누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가공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공이 완료됐죠? 얘는 지금 홀더 부분이라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렸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법은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수대로 깎아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관통된 건 확인해야 되겠죠. 당연히 관통이 됐죠. 다시 되돌아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G코드 뽑아서 우리 G코드 확인해야죠.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가면 G1 눌러주시고 포스트는 요거 사용한답니다.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일반 기본 포스트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데스크탑하고 요 이름으로 그냥 저장할게요. 네. 이름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데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에 아까 그 포스트에 의해서 G코드가 이게 선하고 무슨 이런 데이터들이 G코드로 이제 변환이 돼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창으로 새롭게 열립니다. 아까 공정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정은 이렇게 짰었어요. 표면, 그러니까 페이지 커터, 센터 드릴, 평행대밀, 윤곽, 포켓. 맞죠? 자, 그러면 아까 6번 공구가 페이스 커터였고, 그쵸? 아까 속도값 70에 700 줬었죠? 완전 높이 줬었고, 맞죠? 그 다음에 절산율 켰고요.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은 81, 100에 1000 줬었고요. 그 다음에 드릴은 아까 83이라고 했고, Q 값은 아까 3이라고 했고요. 90에 900. 그리고 Z 값은 아까 그 소재 두께가 마이너스 23보다 2점 얼마가 더 늘어났죠? 이건 설명했죠? 고정해서 조금 더 그걸 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평행대밀 윤곽 맞습니까? 됐죠? 이렇게 깎고 최종적으로는 한 바퀴 또 돌면서 얼마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10까지 다 들어갔죠? 됐고 포켓은요? 같은 공구로 마이너스 5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공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밀린 기능사 밀린 가공 작업의 공기도면 시치변에 DWG로 이미 만들었던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스터캠으로 툴패스 내고 데이터 확인했고, 수정 편집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지우거나 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프로그램 번호 뒤까지 해서 프로그램 번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수정 편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수기로 타이핑으로 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정으로 작업 공정을 이용해서 캠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